안녕하세요.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멍입니다. 금일은 11월 8일 금요일인데요. 이번 한 주도 어느덧 마감을 하였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나 아직까지 구독을 눌러주시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알림 기능 설정해 주시면 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자동적으로 알림 기능이 울리니 이 점 참고하셔서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증시 마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 어제 그 장마감 브리핑에서도 속보로 알려드렸다시피 중국에서 미국 무역 협상 관세 철폐했다는 이유 언급에 의해 많은 슈팅이 좀 나왔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역량으로 초반에 상승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미국에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확답이 없는 것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좀 불확실한 게 아니냐라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은 좀 혼조세를 보이면서 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모두 좀 외국인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좀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 와중에서 이제 특징 섹터는 마찬가지로 이제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된 연관된 이제 섹터일 수 있는데요. 화장품 및 오늘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의 섹터가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MP한강, 윙이푸드, 골든센츄리, 형성그룹 등이 오늘 조금 상승을 보이면서 이번 주를 좀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어떤 일정이 있는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말씀 드리기 전에 내일의 일정을 여러분들만 잘 아셔도 그 다음날이라든가 그 하루 2, 3일 뒤에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의주시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폴더폰이 중국에 출시가 된다 오늘. 그런데 뉴스 언론에 의하면 불과 2초 만에 매진이 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 폴더폰 관련된 주들이 오늘 좀 상승했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에 대한 거 잘 체크를 하시면서 그거에 관련된 주식들을 여러분들이 좀 예의주식 있게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일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국의 강군제가 시행이 되고요. 11월 11일 날. 그 다음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를 미국 출시를 합니다. 현재 지금 유럽에 출시는 되어 있는데 미국에 출시할 예정이고요. 테슬라 모델 3가 중국에서 출시 예정입니다. 이제 뭐 이번에 계약한 사람들이 내년 1분기 때 차량을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소식이 있고요. 슈퍼엠 그룹이죠.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인 슈퍼엠 그룹이 북미 투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 정도 북미 투어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 점 좀 확인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월요일 날은 S트래픽, 애경산업, CJ제당,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크림푸드 등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주식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체크를 해 보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번 주에 2100포인트를 돌파하고 나서 그 이후에 지속 상승을 했고 그 다음 목표는 2190에서 2200포인트를 이제 목표로 향해 가야 되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좀 차트대로 공부를 한 걸 보면 올라갔다가 눌림 주는 거는 구름대였었습니다. 그쵸? 구름대 지지받고 MAC선도 좀 낮춰졌지만 양운, MAC는 영선 위죠? 영선 위에서 정확하게 2020포인트를 지지받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전 고점인 21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해 줌으로써 상승을 하였다가 오늘 약간 좀 눌린 모습인데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눌림을 가진다고 예측을 했을 때 이 추세선 라인이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밀려도 이거는 이탈하면 안 된다. 그죠? 2110포인트를 이탈하면 안 되는 모습.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까지 눌릴 수는 있다. 하지만 여기서 눌림 과정을 하고 다시 한번 재차 강력한 추가 상승 도약을
이뤄야지만 2200포인트 정도를 한번 돌파해 볼 수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중 무역 협상 관련 소식에 의해서 시장이 하락할 수도 상승할 수도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만약에 1단계 무역 협정 일정이 공개가 된다면 주식시장에 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좀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대로 소식이 없고 불확실성이 좀 지속될수록 낙관론이 약해지면서 그동안에 올랐던 주식의 차익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으면서 좀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두 가지 시나리오로 압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는 또 이제 파월 의장의 또 연설도 있는데요. 파월 의장이 좀 미국 경기에 대해서 어떠한 전망을 갖고 얘기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좀 증시에도 우호적일 수도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 이 코스닥 차트죠. 코스닥과 코스피의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가 훨씬 더 세다는 걸 느낄 수가 있으시죠. 그죠? 이미 이건 구름대이고 224일선 위를 돌파한 거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224일선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재차 이제 코스피가 2200을 돌파하고 시작할 때 코스닥은 680선을 도전해야 되는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 똑같은 패턴으로 한번 보시고요. 올랐던 종목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떠한 종목들이 좀 올랐고 그거에 대해서 왜 움직였었는지 한번 보는데요.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CS 윈드가 오늘 약 10% 정도 좀 올랐죠.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제 363억 원 규모의 윈드타워 공급 계약 체결에 좀 급등을 한 모습입니다. 이건 뭐 공급 계약에 대한 뭐 뉴스 소식으로 좀 올랐지만 이거 갖고 좀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신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서는 좀 차트를 크게 최소한 1년치 이상의 차트를 놓고 한번 보자 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 자, 이전에 상승을 강하게 했었습니다. 공부를 하시는 거죠. 이전에 이 상승 추세를 따라서 강하게 공부를 했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책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는 패턴이 뭐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헤드 앤 숄더, 그쵸? 양쪽의 어깨고 위에 가운데가 머리였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럼 책으로 이론을 보시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상승, 그 다음 눌림, 상승, 그리고 나서 이게 추가적으로 상승이 됐었다고 그랬으면 여기를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갔어야 되는 그림인 거죠. 그죠?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였었냐 보시면 똑같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어깨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일명 이 어깨라는 이 부분이 넥이라고 부르죠. 목이라는 부분이 이탈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중간에 어설프게 이런 중간에서 매수를 한다는 건 상당히 리스크가 되게 컸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측이 되는 시나리오는 이 정도나 아니면 이 정도 갔다 이렇게 빠질 거다. 이런 예측이 좀 나올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게 반대로 그걸 버텨주면서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좀 만들어 줬고요. 이걸 좀 확대해서 보시면 224일선과 구름대를 좀 뚫어주면서 강력하게 전에 있던 넥을 좀 돌파했던 모습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저께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좀 유의미하게 좀 관심을 가지셨어야 되는 거고, 일찍 좀 더 관심이 가지셨던 분들은 구름대와 224선을 뚫었던 요게 지지라인이죠. 33,400원 정도가 지지라인을 버티는지를 보시고 단기적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셨을 수도 있던 부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CS인드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계약이라는 체결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거의 좀 위에 좀 매물벽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과연 4만원을 돌파하는지, 조금 수익을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 실현을 조금
비중을 줄여주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오늘 좀 상한가 간 종목이네요. 아시아나 IDT와 에어부산이 있습니다. 에어부산. 그죠? 왜 여기 보면 아시아나항공 이제 매각 관련된 협상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차트를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움직임들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보 소식이 없으면 이 모양에서, 이런 모양에서, 거래량도 없던 이런 모양에서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을 절대 이 아래서 저희는 살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주제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아, 이게 지금 M&A 이슈 때문에 한번 올랐다. 즉 뉴스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런 걸 빨리 캐치를 하셨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이런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에어부산이나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는 제가 이틀 전에 내일의 일정이라는 부분에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죠? 11월 7일날 뭐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본 입찰이 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어디가 3파전이다. 그죠? HDC랑 애경이랑 KCGI가 3파전이 이루어질 거다. 그거에 대한 이제 근처에 왔기 때문에 기대감에 의해서 어제부터 조금 움직임들이 나왔던 부분인 거고 오늘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 의해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 생각보다 별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물론 슈팅이 나와서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쫓아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어디가 바닥이고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는 절대 우리가 예측을 하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같은 스케줄이라든가 일정표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제가 이제 저희가 올려드리는 장 초반에 방송 초반에 내일의 일정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셀리버리죠. 그 당에 올랐던 종목은 오늘 약 7.7%를 좀 넘게 올렸는데요. 오늘은 파키스병 치료 관련 유럽 특허 취득에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 자, 이게 오늘 중요한 게 아니고,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차트를 파악하실 때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느냐를 공부해보자는 거죠. 자, 그동안 추세가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그쵸? 무전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그동안 추세를 하락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구름대 안에서 지그재그를 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 그러니까 이게 곧바로 뚫었다고 해서 이때 매수를 하면은 추세는 있으니까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시죠. 물론 거래량이 적었던 주식이 시총이 낮은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지금 추세 형태의 모습이구나, 그냥 한번 보시는 거죠. 이 구간을 언제까지 구간을 봐야 되냐, 이 구간을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냐면 아래 바닥에 좀 추세가 하향 추세가 이 정도 나오는지를 좀 보셔야 될 때까지는 보셔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의 기준이 뭡니까? 224일선과 자 구름대 위에 그리고 기준선 위에, 그쵸? 그러면 최소한 여기와 여기가 저희가 매수 타점이라는 걸 우리는 매번 공부를 하시면서 우리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죠? 4만원에서 43,000원 사이가 매수 타점이었을 겁니다. 물론 그러면 어디가 이탈하면 안 될까요? 여기 구름대 이탈하면 손절하셔니 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이게 전 고점을 그쵸? 뚫어줬던 부분이에요. 전 고점을 뚫어주고 지속적으로 이걸 이탈하지 않으면 5만원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스윙주, 눌림주, 특히 직장인분들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닝 하면서 분봉을 보시면서 단기 추세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물론 데이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눌림 자리를 이용해서 올라가는 주식을 파악하고 오셨다가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눌림 자리를 이렇게 공략을 해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또 이제 화장품주로 또 올라왔던 MP한강이죠. 자, MP한강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MP한강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뭐 재무적인 분석, 뭐 기타 공시를 통해서 이 업체가 뭐 시비라든가 미상한 뭐 전환사채 같은 그런 분석을 지금 다 배제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한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같은 경우에도 장시간 하락 추세를 하고 나서
유의미하게 거래량들이 들어왔던 모습입니다. 그죠? 그동안에 없었던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던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보고 나서 처음에 구름대를 뚫어줬습니다. 그죠? 이걸 좀 지어보고 볼게요. 첫날 10월 31일 날 거래량이 터지면서 구름대를 떨어졌고요. MACD 또한 영선 위로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붉은색 계통은 MACD가 영선 위에, 그러니까 즉 MACD가 영선 아래에 있다고 그러면 주가가 그렇게 크게 힘을 못 발휘합니다.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갭 상승을 무려 10%가 떠서 했기 때문에 추격하는 건 상당히 위험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은 하지 말아라. 절대 보내줄 건 보내줘라. 그 다음에 기준선인 우리가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기준선과 구름대를 지지를 했었어요. 그죠? 여기서 일목균형표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준선은. 자, 그리고 나서 재차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여기 224일선. 여기를 1차적인 목표를 잡고 갔는데 오늘 그보다 생각보다 세게 슈팅이 좀 나왔던 부분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한 앞으로 단기적으로 우리의 224일선인 1245원을 지지받느냐 안 받느냐, 단기적인 추세를 본다 그러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현재까지.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거는 어떻게 지켜보시면서 돼야 된다. 즉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미리 이렇게 올라간 종목을 쫓아가기보다는 우리의 매수 타점들은 이런 부분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잡아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언급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뭐 계속 말씀은 드렸었지만 이제 화장품주들, 왜냐면 그때 한번 나왔었죠. 여행 관련주와 화장품들 이전 방송.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전의 방송을 계속 보세요. 돌려서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보실 종목은 이제 큐브엔터,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죠.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이고, 왜 갔었냐?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죠? 요새 뭐 하시는 방타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피인수설 속에 상한가를 간 겁니다. 인수설 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기술적 분석으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엄청 많이 올랐던 부분이에요. 그죠? 2018년, 이렇게 해서 박스권을 그린 이후에, 그 다음에 강력하게 슈팅이 좀 나왔던 모습. 그리고 나서 거의 다 되돌림을 다 줬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돌림을 다 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언제부터 도대체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많은 의구심을 갖죠. 그래서 저희가 주식의 기준선을 마련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1차적으로 구름대를 한번 뚫어놓은 주식. 그죠? 그리고 조금 이평선이 단기적인 이평선 한 21선과 61선 정도는 좀 크로스되고 이격도가 좀 밀집이 돼야 된다. 너무 이격도가 벌어져 있으면 재차 하락할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찾아내서 보시면 언제입니까? 그죠? 이쪽이죠. 이쪽에 우리는 구름대를 돌파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구름대를 지지받는지를 한번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것도 미세하지만 단기적으로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점을 잡으시고 손절을 짧게 잡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보시는 구간을 보셨다면 이렇게 하면, 왜냐면 이런 정보나 이런 거는 솔직히 우리가 투자하면서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적 분석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도 잡아서 스윙주. 물론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1차적인 224일선의 1차 목표를 우리는 잡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파졌을 겁니다. 그죠? 파락률이 높지만 여기서 이걸 하셔도 수익이 많지가 않다. 그러니까 여기만 해서도 한 10% 정도가 오른 날이고, 오늘은 이제 상한가 갔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타점 공부를 잡았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 보실 종목 이제 글로본입니다. 글로본. 자, 제가 왜 차트를 크게 보시라는지 한번 보세요. 자, 글로본입니다. 글로본이 추세가, 하향 추세가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나서 주식이 바닥을 좀 다지는 부분입니다. 그죠? 자, 바닥을 다졌는데 어떠세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들쑥날쑥합니다. 들쑥날쑥해요. 왜? 일단 첫 번째, 왜 들쑥날쑥할까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뭐라고 그랬죠? 주식을 종목을 뽑았으면 그 다음에 뭘 봐라? 거래량을 봐라. 들쑥날쑥밖에 없겠죠? 3,000원대 주식 5만주 4만주 거래되는 거기 때문에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이걸 가장 먼저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캐치했을 때는 뭐다? 변동폭이 그럼 클 수밖에 없겠구나. 왜 차트를 좀 길게 보셔라? 지지라인을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지금 현재 뭡니까? 올 7월부터 금리까지 박스권입니다. 그죠? 지지라인의 형성이 지금 정확하게 맞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크게 보시고 박스권이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 섣불리 우리가 배웠던 눌림목자리 이런 거보다는 이거는 박스 하단 상단에서 팔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전까지 보셨던 종목들은 하락 추세 다시 저점이 높여가는 추세.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3개월 동안 박스권 추세. 그걸 파악하시면 되실 것 같고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찬가지로 이제 미중 관세 철폐 기대감에 이제 올랐던 주식목이지만 이것 또한 위에 3,780원을 돌파할 수 있느냐 그 여부를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고 거래량이 조금 오늘 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요 라인인 3,400원 요거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매수 타점을 잡고 공략을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좀 더 관망하시겠다? 그럼 3,000원대까지도 언제든지 다시 한번 밀릴 수도 있는 부분 홀딩 하신 분들은 위에 상단 4,000원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제가 이제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리더스 코스메틱이라는 종목을 바꿨습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이고요. 오늘 이제 공시가 떴습니다. 공매도 가열 종목 지정으로 이제 공매도 거래가 금지예요. 왜냐면 이것도 상당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공매도를 금지됐다는 공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추세가 긴 추세를 지금 하고 나서 유의미하게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있죠. 이때부터 최근에 좀 들어오는 모습. 그죠? 최근에 들어오는 모습. 이것 또한 이제는 관심을 좀 가져볼 수도 있다. 자, 거래량이 낮기 때문에 곧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최대한 눌림목 자리인데 아직까지 지금 61선과 21선 이격도가 아직까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골크런스가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구름대인 6,500원대 그쵸? 그리고 나서 이 지점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6,000원 이게 이탈됐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 리스크 관리하시고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와서 자리를 만들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1차적 목표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오게 된다면 8,000원대까지 충분히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공매도 지정이 금지됐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이제 공부를 해보시기 위해서 제가 좀 종목을 좀 한번 뽑아봤고요. 오늘 또 이제 올라간 종목에 유엔젤이 있습니다. 유엔젤 같은 경우에는 겨울왕국 2 아시죠? 영화 겨울왕국 2 개봉 앞둔 기대감에 지속적 기대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큰 틀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해야 될 거는 어디와 지지 저항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체킹을 좀 해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데이 트레이닝을 하실 때도 자 추세가 있고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아마 이쯤인 거죠. 구름대를 뚫어줬던 이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224일선에서 횡보를 하는데 제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주식을 가장 먼저 종목을 뽑았으면 그 다음에 뭐를 봐라? 거래량을 봐라. 이 주식 또한 유엔젤 3,000원짜리 16,000주, 11,000주, 2만주 이렇게 거래밖에 안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때 아마 들어가셔도 상당히 섣불리 들어갈 수가 없었던 부분인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어제 그물망인가 224일 강력하게 뚫어졌던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좀 소수의 그 수량을 가지고 한번 보실 분들은 이 구간에서 좀 들어가겠지만 확인하고 내 슈팅 나오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겠다. 단기적으로. 그럼 어제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224일선도 뚫어졌고 그물선인 것도 뚫어주면서 이게 좀 오늘 만약에 보고 계셨다가 관심이 있다. 그럼 단기적 대응을 유엔젤 같은 데서 이제 한번 하시면 확률이 좀 높으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어떻게 주식 시향이
미중 무역 협상이 좀 우려를 더 벗어나면서 좀 상승한 종목이었는데, 상승한 장이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의 그런 이제 이슈 스케줄에 따라서 증시가 등락 반복할 것 같다는 예상을 좀 드리고요. 이번 한 주도 많이 고생하셨고, 항상 영상 보시면서 지나간 영상 궁금하신 것들 댓글로 달아주시고 공부를 하시면서, 뭐든지 주식은 누가 하는 거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야지만 돈을 버실 수 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고 누구한테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 너무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